곧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 계획으로 바쁘시겠지만 하루쯤은 느긋한 마음으로 독서를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분의 작가와 그들이 쓴 소설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연휴에 읽기에 좋은 책들입니다. 먼저 팀 오브라이언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오브라이언은 1946년에 태어났고 1968년에 베트남 전쟁에 징병되었습니다. 2년 동안 보병으로 활동한 후 제대한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7권의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작품의 주제는 주로 그가 겪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8년 발표한 카차토를 쫓아서라는 소설은 베트남 전쟁 중 호련히 걸어서 파리에 가겠다며 타령한 카차토를 쫓는 부대원들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 얘기가 뭐가 재밌겠어? 끔찍하기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전쟁에 관한 소설은 거의 읽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접한 오브라이언의 책은 2019년에 출판된 아빠의 어쩌면 책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재혼하여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저자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읽으며 작가의 글 솜씨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유머 넘치고 깊이 있는 그의 글을 읽으며 한글로 번역된 다른 책들을 모조리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이야기여도 그가 쓴다면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카차토를 쫓아서는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소설입니다. 꼭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늘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황당무계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는 작가의 예리한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전우들과의 우정, 전쟁 트라우마,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들이 담백하게 묘사됩니다. 전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5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소설이지만 두꺼워서 오히려 감사한 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작가에게 평생 베트남에 관한 글쓰기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작가는 대답했죠. 미국이 자신에게 베트남을 주었기에 자신은 그걸 되돌려주고 싶다고요. 2002년에 발표한 줄라이는 1960년대의 청년기를 보낸 베이비붐 세대가 졸업 후 30번째 동창회에서 만나 흘러간 자신들의 삶들을 회상하는 소설입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세대였지만 세월은 흘렀고 현재 50이 조금 넘은 그들은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왔던 개개인의 삶들을 작가는 애처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는 친구들 간의 대화를 읽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그 시대에는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창들은 황금시대라 불렸던 과거를 회상하며 서로의 시간들을 들여다봅니다. 전쟁을 피해 캐나다로 달아난 빌리, 베트남 전쟁에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데이비드, 남편 둘을 거느리고 사는 스피넬리, 사랑 한번 못해본 폴렛 등 다양한 인물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에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과 산문은 모두 섬과 달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카차토를 쫓아서, 줄라이, 아빠의 어쩌면 책, 총 4권의 책만 번역된 상태입니다. 4권 모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책들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마가렛 애트우드입니다. 애트우드는 1939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운 후 미국으로 넘어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소설, 시, 동화, 논픽션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하며 다작하는 작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애트우드의 작품은 미국이나 유럽과 캐나다의 관계, 인권 문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착취, 여성 간의 관계,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985년에 발표한 시녀 이야기는 SF 소설이자 디스토피아 소설로서 충격적인 주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은 공화국 제도가 붕괴되었고 권위적인 정부 길리아드가 새로 설립됩니다. 새 정부에서 여성의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고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옷차림은 제한됩니다.
대대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정신개조와 세뇌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생식 능력이 있는 여성들은 성노예로 일해야만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 찾아온 것이지요. 주인공 오프레드는 성노예로 지배자 중 한 명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길리아드 정부에서 그녀는 점차 여성의 억압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비밀 저항 조직인 메이데이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프레드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검은 벤에 태워져 떠나는 오프레드의 모습입니다. 독자는 그녀가 체포되는 장면인지 탈출되는 장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이 그려낸 세계가 섬뜩할 만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시녀 이야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TV 시리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책을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2019년에 나온 증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녀 이야기의 마지막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길리아드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전 작품에서 궁금했던 의문들을 증언들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3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3명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여성 주인공들은 길리아드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 그들의 노력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길리아드라는 거대한 정부와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600쪽에 달하는 벽돌책이지만 구조가 탄탄해서 어느 하나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소설입니다. 시녀 이야기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면 속편인 증언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권의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카차토를 쫓아서, 줄라이, 시녀 이야기, 증언들입니다. 소설과 함께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